지금 잘 보시면 개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개인 주도로 움직였던, 그리고 ETF 힘으로 움직였던 쪽이 한 축이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중에서도 소재 쪽만 훨씬 더 강했습니다. 왜?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거 지금 추세적인 겁니다. 밑에서 반등을 줬지만 추세잖아요. 이게 추세적으로 약세예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얘는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하단에 밑으로 갔다가 여기 보세요. 얘가 박스권이잖아요. 갔다가 반등 준 거예요. 얘는 뭐 다 훨씬 더 아래에 있는 거고,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아래에서 움직이는 거고, 얘는요. 그냥 제가 종목으로 얘기하기보다는 ETF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잘 보시면 이날이 그 수요일 날 2차 전지에 고점 찍고 종목들이 고점 찍고 내려온 거잖아요. 이날 이 큰 변동성을 주고 나서 얘는 다시 고점을 찍었다고 봐야 돼요. 이런 변동성이 생기면. 이건 아마도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고 공감이 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수도 없이 우리 공부했으니까.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를 실으면서 이렇게 큰 변동성을 주면 이후에 내려가더라. 그리고 반등을 주고 이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흐르더라. 그래서 흐르는 걸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죠. 얘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갔다가 정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직전 저점을 깨고 밑에 있어요. 이거 힘을 잃은 거예요. 이건요. 힘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힘을 잃었다고 하지만 에코프로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를 내면서도 움직이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2차 전지에서도 이미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추세적으로 내려가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아마 힘들 거고, 일단 전체는 고점 찍고 힘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반등을 줄 때도 주로 이걸 꺾이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지금 보시면 이 고점 찍고 반등 줬다 밑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보다 약하죠. 이거는 지금 2차 전지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확연하게 지금 이거는 약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황은 2차 전지 전체 섹터는 예전보다는 약해졌어요. 그런데 종목별로 반등을 하더라. 근데 주도주 위주로 더 세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2차 전지. 그래서 거기는 개인들이나 ETF 위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거기에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또 한 축이 이제 반도체였단 말이에요. 근데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다 움직인 것은 아니었고요. DDR5나 HBM 쪽으로만 움직였습니다. 이제 그런 거 이제 대표적으로 봤던 게, 얘 보시면 이거는 그냥 옆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 얘는 더 갈 애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거에 비해서 이미 좀 꺾여서 막 내려오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꺾여서 내려올 때 중요하게 보는 게 뭐라고요? 이 거래량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반등 줬다가 직전 저점 깨는 건지, 아니면 그냥 거래 없이 내려온 건지, 이걸 봐야 되는데, 얘는 지금 거래 없이 내려왔습니다. 일단 얘는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내려왔다가 반등해서 힘이 약해서 내려온 거랑 이렇게 그냥 내려온 거는 다르다라는 표현 드리는 거예요. 얘는 반등 시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반등이 없이 그냥 빠졌어요. 거래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거 좀 다르죠. 뭐 이런 것들이나. 아까 지금 보시면요. 2차 전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반도체보다 2차 전지가 훨씬 세죠. 종목들을 보시면. 그렇죠. 근데 ETF를 딱 보세요. ETF를 보면 이거 이 차트하고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요거하고 두 개. 이렇게 보면은 얘하고 얘를 봤을 때는 ETF 자체는 반도체가 그래도 힘이 더 있어요, 지금.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ETF 워낙 급등을 해서 내려오고, 그리고 몇 개 종목만 살아있고 나머지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얘는 그나마 여기 있어요. 그러나 얘도 사실은 반도체가 종목들 보면 20% 이상, 30% 가까이 빠진 종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로 이쪽은 기관들이 거래를 많이 합니다. 실은 우리나라는 예전에 개인 투자자들은 제약바이오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IT를 좋아했습니다. IT를 좋아했어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한동안 소위 죽쓰고 있는 동안
새로운 선두주자가 나온 게 2차 전지예요. 근데 선두주자로 나선 2차 전지에 기관들이 빨리 진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관 애들이 오히려 또 거기에 공매도 치고 그래서 손실도 많이 나고 외국계도 손실 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실제로 수급을 보면 2차 전지 쪽은 개인들이 훨씬 더 매수하는 경향이 있었고, IT는 원래 기관들이 좋아합니다. 원래 제가 지금 IT를 설명드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원래 기관들이 좋아합니다. 왜? 우리 시장을 끌고 온 것은 IT가 끌고 왔어요. 전체적으로 여태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편입을 하고,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의 수익을 낸 건 IT 쪽에서 수익을 계속해서 많이 냈습니다. 내수에서 수익을 내거나 테마주 뭐가 생겨서 수익을 내거나 이런 건 액티브의 일부 자금이 움직이는 거고, 거의 주축은 IT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IT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고 훨씬 더 선호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거래되는 거 보면. 그래서 많은 IT 종목들을 보면 개인들보다 기관 투자가들 거래가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들 종목이 떨어질 때 곧바로 기계적인 손절매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노이즈가 나왔을 때 곧바로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는 쪽이 또 IT라는 거예요. 물론 그 뒷 배경은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실적이 나와 있어요. 실적이 어닝미스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실적이 있는 상태에서 미래 실적도 가늠하면서 움직였고, 다만 좀 너무 빨리 오지 않았냐. 그래서 얘는 좀 빠졌다. 이런 정도로 정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반도체는 실적이 나쁜 게 지난번에 1분기에 적자가 수두룩했고 요번에도 적자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 가다가 또 어느 정도의 그 즈음에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은 야, 그럼 위험 관리하고 리스크 매니징을 하고 하자라는 게 이 매니저들의 특징이에요. 기본적인 실적 시즌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개인들이 선호하는 쪽에 있었던 주식들은 좀 빠져요. 그래도 개인들은 야,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 야, 떨어지는데 좀 줍줍하자. 야, 이거 지금 빠지고 있지만 이 섹터의 성장성을 볼 때 난 좀 참자. 이러면서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나 빠지면 사는 분들이 더 있어요. 그것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기관 투자가들이 뭐 액티브형 자금들이 들어와 있는 이 IT 섹터는요, 빠진다. 그러면 로스코 규정이 있어요. 그냥 나갑니다. 매도가. 떨어지는데 줍줍해? 이런 거 안 해요. 기관 투자가들은 좋으면 따라 사고 안 좋으면 따라 파는 게 원래 역할입니다. 원래 그렇게 투자를 해요. 먼 미래를 보고 지금 사가지고 뭐 장기 투자 이러지 않죠. 기관 투자가들은. 특히 액티브들은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실적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어. 야, 그럼 팔자.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요? 그러다 오르죠. 그럼 또 막 그들이 팔았던 거기서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는 거예요. 이런 거래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의 미중 간 패권 경쟁에 의해서 행정명령이 나왔고, 그래서 뭐 IT 쪽에 미국도 지금 안 좋잖아요. 그리고 빅테크 쪽이 안 좋아요. 그런 영향도 있지만 우리나라 내부의 수급적 요인은 그런 것이 상당히 작용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걸 이해하셔야지, 그리고 공감하시고 또는 본인이 판단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2차 전지는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반도체는 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대응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 두 가지의 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저는 여러분께 두 개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빠졌죠. 자, 얘네들도 이렇게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얘네들의 차이점은 차트를 지금 보셔도 알잖아요. 얘네들의 차이, 이거 7월 26일날 다 고점 찍은 거예요. 가파르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요. 얼마나 가파르게 올랐습니까? 이거 월봉 보세요.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가파르게 오른 상태에서 거기서 꺾어 내려오는 거잖아요. 아까 반도체하고 다르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반도체는 사이클이
S커브를 가면서 좋았다가 내려왔다가 좋았다 내려있다면 내려와서 밑에서 가려고 한 거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시기의 문제가 남아있고 정말 바닥이 언제냐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애들인 거고요. 그림을 그려야겠다. 반도체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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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냐를 따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거를 기대하고 있는 애들인 거고요. 2차 전지는요. 2차 전지는 이 반도체는 사이클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이러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제 의견은 뭐냐면 얘네 사이클이 이렇게 좋다가 주춤하는 어떤 단계에 들어갔다가 한참 그러고 있다가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주춤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이런 단계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얘가 빠를 거냐 얘가 빠를 거냐가 되게 판단이 되게 어렵거든요. 기관들은 IT 쪽에 다 쳐다보고 막 이쪽에 있고 2차 전지는 개인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기관들이 막 파는 그런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IT가 되게 약하고 기관들이 막 좋고 막 기관들이 사고 이러면은 그러면 또 IT가 좋고 얘가 또 약간 이런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그건 현실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 그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IT하고 2차 전지는 투톱은 분명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투톱의 ETF를 가지고 우리가 배운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2차 전지 소부장은 확실하게 거래 증가하면서 매도 신호를 줬습니다. 얘가 확실히 매도 신호를 줬어요. 그리고 다시 터징하는 매수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지금 반도체 쪽은 얘는 매도 신호를 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2차 전지에 눌려갖고 못 간 애들 쪽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으로 볼 때 움직임의 모습은 훨씬 더 2차 전지 세 보이지만 지금 이미 이제 하반기에 진입했지만 이번 조정이 끝나고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쪽이 기회가 먼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신고가 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시장은 좋아질 거고 그런 속에서 그러면은 2차 전지는 계속 안 좋을 거냐? 아니요. 2차 전지도 이쯤은 올라와야 정상이죠. 이런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차 전지하고 반도체를 양쪽으로 투톱으로 보시되 시차를 두고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2차 전지는 올랐다 내려서 조정 보이고 가는 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2차 전지는 매수 2신호 지금은 더 많이 빠져서 매수 3신호가 나와야 되는 거지만 매수 2신호의 개념을 따진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반도체는 매수 3신호의 개념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3신호의 개념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